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슈를 뽀개는 남자 이슈 브레이크맨 폴리티컬 스나이프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헤드라인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달파 멸콩은 청년 보좌역 아이디어다. 후보는 전혀 의도가 없었다. 두 번째,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다. 완주의지 공동정부론도 일축했다. 세 번째, 윤석열 북한 핵 위협의 선제 타격뿐이다. 이재명 국민 불안할 것. 윤석열 잠재 성장률 4%를 목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느냐. 힘든 목표다 달성하기 실행 방안부터 제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슈. 윤석열 이재명 공약을 퍼주기라고 흉보던 윤석열이 부모급여 100만원을 주고 임대료도 정부가 부담한다. 다음, 이러한 임대료 나눔에 대해서 홍준표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사회주의냐? 그 다음 항의도 진중권 어그로 끌고 도발하는 태물 악플러에 불과하다. 건의 수호나 열심히 하라. 정용진은 멸콩선 긋는다지만 여기에 숟가락 얹었어요. 가세연, 한규환,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 강용석 쪽은 그 죽음으로 힘쉽게 나섰다. 정용진의 멸공의 입은 결국에는 소비자도 갈라치게 하고 국민도 갈라치게 했습니다. 불매 구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국면제 황교안이가 멸공의 횃불 결국 평양을 뒤덮게 될 것이다. 자,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재명 문정부서 탄압받아 송영길 언급에 윤영찬 아연실색 비판. 추미애 지지 김민웅 목사 윤석열 북 선제 타격 발언에 이자를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대선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한국 리서치 2030 여론조사에서 자 2030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27.7%, 안철수 20.2%, 윤석열 16.2%, 안철수가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딜라이브 청년층의 과반 현금 지원을 반대하고 취약계층만 지원해야 된다. 이재명 36.9%, 윤석열 39.2%, 초박빙. 단일화 적합도에서 안철수가 우세하다. MBN, 자, YTN의 리얼미티 조사 결과입니다. 자, 볼까요? 윤석열 달파 멸콩은 청년 보좌역의 아이디어다. 후보는 전혀 의도가 없었다. 발 빼는 거죠. 윤석열이 엄지에 책임지는 거 맞습니까? 국민의힘 손대본 관계자는 뭐라고 했어요? 손대본 산하 청년 보좌역들이 후보의 장복 일정을 가지고 익살스럽게 만든 것이다. 익살. 선거가 장난이라고 했죠. 얘네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 기획 자체도 없었다. 이 뻥카를 누가 믿겠어요? 자, 그런데 기획에 의도가 없었다. 그런데 왜? 해시태그에 달, 갈, 펴, 멸치, 콩 이렇게 달, 파, 멸공을 달았습니까? 장난친 겁니까? 자기는 윤석열 해시태그를 달지 않았다. 자, 자기의 계정으로 했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거야. 와, 이렇게 참 언제나 늘 그렇습니다. 안철수 다음 보자.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다. 완주 의지다. 공동정부론까지도 일축했다. 어제 어디에서 얘기했습니까? 뭐 기자들이 초청하는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단일화 하지 않겠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려고 정권 교체하겠다고 출마한 것이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공동정부론도 자기는 관심이 없다. 자, 그런데 언론들이 자꾸 부추기고 보수 쪽에서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압력을 줘서 안철수한테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단일화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국민들. 세 번째, YTN 윤석열 북위협엔 선제 타격뿐이다. 자, 윤석열 지난번에 뭐 중국과 대한민국을 감정을 조금 조장을 하더만 뭐 혐오가 있니 서로 감정이 안 좋다.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물론 지금 이해가 됩니다. 보수를 결합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로 멸공이니 그 다음에 북선제 타격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런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전쟁 공면하는 겁니다. 평화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먼저 우리가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초토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한다라는 자체를 자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본인은 군대 갔다 왔나요? 군대도 안 가놓고 자식도 없으면서 자식을 군대라도 보내봤어요? 국제 경제에도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윤석열 잠재 성장률 4%, 전문가들 힘든 목표다. 실행 방안부터 제시해야 된다. 현재 잠재 성장률 목표치를 2%에서 4%로 2배를 올리겠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숫자 선언보다는 4%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니 뭐 말로는 10% 20%까지 하겠네요. 뭐 던지고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이.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성장 목표가 있느냐. 거기에 2% 그냥 해서 4%로 던졌어. 근데 거기에 대한 실행의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OECD 평균 1.3%인데 4%는 개발도상국가나 가능한 내용입니다. 목표치입니다. 자, 우석지 명지대학교 교수는 잠재 성장률 4%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동력은 줄었고 자본의 절대량은 줄거나 크게 늘지 않았다. 그 다음은 생산성인데 자, 지금보다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다는 답이나 실행 방안이 나와야 한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퍼주기 흉보던 윤석열이 부모급여를 10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임대료도 정부가 부담을 하겠다. 자, 누구가 지금 포퓰리스트입니까? 누구가 막 퍼주고 있어요. 정신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정책이라고 그냥 막 던지고 보는 겁니다. 임대료 나눔제니 뭐 신생아 1인당 매월 100만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1200만원. 자, 두 가지 공약에 필요한 재정적 요소가 23조 원인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임대료 나눔제의 경우에는 임대료 시장에 적극적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윤석열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 본인 입으로 계속 주구장창 외쳤던 게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안 했어요. 부모급여도 마찬가지다. 아동수당 18세에서 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 만 7세까지 월 10에서 20만원. 자, 이런 각종 현금성 지원책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오르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을 주면 아이들의 출생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문제는 양육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택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의 문제 아닙니까? 집.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출생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임대료를 정부에서 주냐 이게 사회 주냐
홍준표 윤석열 공약의 헛소리. 유승민은 아직 연락도 닿지 않았다. 아내 쪽에도 지금 하나로 묶어내지도 못하고 있죠. 그런 것도 경선 이후에 봉합도 못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서 국가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상으로서 헤드라인 이슈를 통해서 뉴스들을 뽀개봤습니다.